안녕하세요. 참카페입니다. 저희 참카페 갤러리를 찾아주신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젊은 청년이 오시니까 우리 갤러리가 환해지는 것 같아요. 본인 소개 부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 작년에 전자공학부를 졸업을 해서, 이제 올해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C 언어보다 발전된 언어인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쓰는 엑셀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요즘 AI 인공지능 로봇이나 가상현실 체험 등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젊은 층들에게는 최고의 화두이지요. 그럼 혹시 본인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장점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 여자친구가 사실 운동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운동화에는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뭐 운동화에 대해서 이런 거 이쁘다, 뭐 이런 게 이제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면 저는 이제 사실 큰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들어주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착한 남자친구네요. 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개발자 오영재 청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칭찬의 힘입니다. 지은이 데일 카네기, 역근이 이채윤, 펴낸 곳 도서출판 상상나무. 작은 제목,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 책 본문 중 이야기 두 가지를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만천에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 나는 일찍이 식물학자와는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식물에 관한 그의 지식에 매혹되고 말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양귀비와 인도의 대마 또는 감자에 얽힌 놀라운 사실들과 화초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화초들의 몇 가지 의문점들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얘기가 얼마나 재미있던지 나는 10여 명이 동석해 있는 만찬의 석상에서 예법도 잊어버린 채 그 식물학자와 3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다. 만찬에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끝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식물학자가 주인에게 나를 칭찬하며 이야기를 참 재밌게 하는 사람이라고 축혀 세우는 것이었다. 내가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라고?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했던가? 식물에 관해서 아는 것이라곤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내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표할 수 없는 최고의 경의인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의 이야기가 정말로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 또한 내가 열심히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기뻤고, 그래서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느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제이 우드는 어떤 백화점에서 양복을 한 벌 샀다. 그러나 그는 곧 실망을 하고 말았다. 양복을 세탁했는데 물감이 빠져 색이 바랜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양복을 가지고 백화점으로 가서 처음 그 물건을 팔았던 점원에게 그 사실을 말했지만 그는 곧 말문이 막혀버렸다. 점원이 볼멘 소리로 그에게 항의를 했기 때문이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과 똑같은 양복을 수천 벌이나 팔았습니다만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비를 거는 듯한 점원의 말에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뭐라고요?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양복이 이렇게 될 리가 있나요? 저희들한테 모두 뒤집어 씌울 심산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없는데 손님만 그렇잖아요. 게다가 그들이 언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점원 하나가 참견을 했다. 이 양복은 처음에는 조금씩 물이 빠지는데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 값으로는 그런 양복밖에는 살 수 없거든요. 그는 그 점원의 말을 듣고는 화가 절정에 이르렀다. 한 점원은 그의 정직성을 의심했고 또 다른 점원은 그가 산 물건이 싸구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다. 그가 양복을 바닥에 던져버리려고 할 때 다투는 소리를 듣고 마침 그 백화점의 책임자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우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 책임자는 우든의 불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들어주었다. 점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시키려 했는데 그는 우든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 점원을 상대로 우든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우든이 산 양복에서 물이 빠진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믿을 수 있는 백화점이라면 손님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물건을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치 손님처럼. 그 책임자는 점원의 무례함과 질이 나쁜 물건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우든이 요구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 양복을 바꿀 생각이었던 우드는 책임자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 물이 빠지는 상태가 일시적인 것인지 달리 무슨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시적이고 별로 색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입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백화점 책임자는 우든의 말을 듣고는
그렇다면 일주일만 더 입어볼 것을 권하면서 그때 가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른 옷과 바꿔주거나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두는 흡족한 마음으로 그 백화점을 나왔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양복에 더 이상의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백화점에 대한 신용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